먼저 그러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자기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현미 학부모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성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이동기 학생의 학부모 정현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5년차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성고에 재학 중인 유승한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교육결혼 원장 반상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연구학교 2년차에 접어든 부산 남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전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의 이상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몸풀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가 지금 학교가 많이 다닐 거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께 만일 내가 고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부터. 제가 여고 시절 3년 동안 계속 좋아했던 수학생님 계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한 번도 제 속내를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선생님 좋아합니다라고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예, 질문이 참 어려운데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승환 학생처럼 피아노든지 첼로든지 또는 뭐 안 되면 기타라도 악기를 하나 꼭 연주하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악기를 하시고 싶군요. 제가 그걸 못해서 아직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학생들은 중학교 정도 나오면 악기 한 가지는 꼭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피아노 치는 대통령 뭐 이런 영화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피아노 치는 교육감님 되도록 1년 동안 한번 노력 부탁하는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아이고. 내년에 올 때는 교육감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없기는 합니다. 뭐 은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원장님. 예, 저는 좀 체력을 키우는데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고 싶었던 게 파일럿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파일럿 되려면은 공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래서 근데 체력 단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군사관학교 그렇게 인기도 없었고 또 운동보다는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다시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운동하고 공군사관학교가 안 되더라도 다른 대학 가도 운전 파일럿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루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효진 선생님.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지금 찌는 살은 대학 가면 다 빠진다라는 그 말만 믿고 정말 공부만 해서 졸업 앨범 사진에 정말 아주 우람한 체격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그 말을 이제 더 이상은 믿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쁘게 다시 한번 졸업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미술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추상화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제가 자존감이 가장 사라질 때가 미술관에 가서 남들이 추상화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암기하는 공부만 하고 살다가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세상에 좀 즐겁게 살려고 해보니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추상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꿈들 들어보니까 뭐 지금도 다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시골 학교에는 할머니로 구성된 초등학교 학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른들의 답변 들었는데요. 유승환 학생 어떤가요? 이 말들을 들어보고 저도 인생에서 후회가 없으려면 저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미술하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예전부터 엄청 하고 싶었던 거라서 지금
오늘 집에 가서부터 당장 해야겠다고 좀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심삼일이 안 되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고교 학점제에 대한 본격적인 콘서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고교 학점제가 뭐고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보면 2022학년도부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 본격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요. 뭔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 이 고교 학점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짧아서 가능하면 30초 1분 이내로 짧게 주십시오. 예, 뭐 우선 그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인재가 필요하고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보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각자의 장점을 잘 키울 수 있는 소위 맞춤형 교육이 꼭 필요하고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게 바로 고교 학점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이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수많은 학점제의 필요성의 뜻을 잘 정책에 구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그 동안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원장님께서 직접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원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많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냥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BTS 세계적인 선풍이죠. 우리 어른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BTS 노래 들으시고 가사 귀에 들어오시나요? 따라 부르실 수 있나요? 우리 학생은 다 듣고 따라 부릅니다. 청각 구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연애 프로그램 보실 때 자막 보시나요? 아니면 들으시나요? 우리 학생들은 듣습니다. 어른들은 자막 봐야 웃을 수가 있어요. 시각 구조가 다릅니다. 벌써 인지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인지 구조가 다른 형태가 지금 애들한테는 요구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언론에 나왔죠. AI가 그 일본의 사법 시험 60%를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 이 지필고사 갖고 할 수 있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까요? 이세돌이 AI를 알파고를 통해서 이긴 최초의 인간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이런 사례에 대비해서 과연 계속 우리가 이 지금의 교육 방식 계속 가야 될 것인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원장님, 우리 BTS가 옛날 시스템에서 길러졌는데 옛날 시스템도 좀 강점이 있긴 한 거죠. 글쎄요, 옛날 시스템일까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걔네들이 문제의식 갖고 자기네들이 음악을 싱어송라이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스스로 자생된 능력이라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정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한 후하고 정말 달라졌냐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부산 남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에 계시는 우리 전효진 선생님 지금 연구학교 운영을 하셨는데 이 도입 전후에 학생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학교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교사나 학생들의 이제 수업 참여 태도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구과학이라는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과학에 이제 4개의 과목이 있는데 자연 계열의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2과목을 선택하여서 들어야 하다 보니 의무적으로 듣는 학생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여서 제 수업을 듣는 그런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실에서 지구과학이라는 한 교과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학생들마다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우주항공공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데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목과 함께 지구과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지구과학이라는 수업을 듣는 거야? 정치외교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학생이 하는 말이 원래 저는 지구과학이라는 수업을 좋아하기도 했고 지구 환경에 관한 정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 과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 만족감도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수업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의 입장으로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어떤 주입식, 개념, 문제풀이 위주의 이런 수업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이러한 다양한 수업 목적이나 혹은 이런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자료나 평가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제 모습이 완벽하게 다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부터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부터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준비하면서 힘들거나 뭐 그런 건 없던가요? 여기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해보니까 이게 힘들더라, 이거 좀 도와달라,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그렇고 행정적인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 이상의 학급 수가 필요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되면 5개의 학급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사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학교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논의를 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아마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질문 던져줘서 아주 고맙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혹시 답이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고교학점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행정학급 수에 비해서 수업 학급 수가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이 불일치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원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또는 대학과의 연계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흔히 학교 플러스 해서 학교 간의 공동 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불일치를 좀 줄여가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문제는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사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익숙했던 수업 방식, 평가 방식을 좀 이제 극복하고 정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생 주도형 수업을 하고 수업 방식이나 또 학생들 선택이 다양해지면 이전에 가르쳤던 과목 외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으로 그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연찬을 하거나 쉽게 얘기하자면 실력을 더 늘려가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박수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대본에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패널들이 긴장 상태인데 그래도 너무나 질문도 잘해주시고 답변도 교육감님께서 잘해주셔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렸습니다. 참,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들을 때 어떤가요? 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신과 그 입시 준비 때문에 학교 수업 외의 활동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각 대학이나 사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과 그리고 성실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정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고교 학점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성고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 때 2학년 학생들이 5교시를 마치고 오후 몰려 나와서 그 다음 각자의 다음 수업 장소로 분주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동 수업을 목격하다 보니 정말로 고등학교 수업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가 보다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들은 현재 본교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물 심화 수업 한 개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에서는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학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한데 여기에 대한 불만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벽까지 과제를 준비하는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작에 불과하지만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미끄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고 부작용도 많이 예상되지만 오늘 오신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고교 학점제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따 제가 질문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 나 이거 궁금하다 학부모를 대표해서 꼭 이거 묻고 싶어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놓으십시오.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에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유승환 학생은 꿈이 좀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요새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 말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애들에게 꿈이나 뭐 장래 희망 물어보면 없어요가 너무 많다. 네. 정말 이런 친구들은 자기 진로 희망도 없는데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던가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제 꿈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꿈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가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해도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 진로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대충적인 꿈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일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교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교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가 과목별 교사가 되고 싶다, 물리 교사가 되고 싶다면 물리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덜 주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그 진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과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지금 우리 유승환 학생 말을 들어보면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적합한 과목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교육감님. 네. 그럼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또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네.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와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미리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진로 디자인 학기로 설정을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자기가 미래에 뭘 하고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할 건지를
고민하게 하고 또 그걸 잘 안내하는 네. 전문 상담 교사를 연수를 통해서 양성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자기 진로를 나름대로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센터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특히 부산 11개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을 진로 디자인 과정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 그다음에 지원 방향 쪽으로 한번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 내용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우리가 이념을 이상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프라 중에 있는 것이 시설하고 저희가 교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설 교원 중에서 그럼 먼저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이 그 학습공간 재구조화라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지금 시설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편, 개혁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학습공간은 제3의 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건축학 교수라고 얘기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이런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결국 인간의 의식을 지배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이 똑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라왔을 때 과연 우리 장래 이 학생들이 과연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간에 지배받는 우리 인간의 이 인지구조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우리 삶 속에도 녹여 있는데요. 학습 공간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된다면 각종 동아리뿐만 아니라 융합교육 여러 가지 또 이 수업 외에 또 이 활동들이 많을 텐데 그 공간을 위해서 지금같이 일자형, 디귿자형 학습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겁니다. 그런 모델들 좀 개발하고 있고 그걸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 지금의 학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좀 인식하실 거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원래 질문에는 없는데 이 교원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이런 것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숫자 부족한 거 말고 아니면 부족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 쌤들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쌤 목소리가 교육감님 귀에 들어가려면 단계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직통입니다. 지금 생각 어려우시면 좀 이따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네네,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게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이제 처음 남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거나 조금 두리뭉실하게 느껴져서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사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이제 선택 과목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과학교과이다 보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목의 수가 3개입니다. 지구과학 전공인데 통합과학 그리고 생활과 과학이라는 수업까지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은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과연 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산교육청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교육감님 답변 가능하실 것 같죠?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2학기부터 수업평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고교 학점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업을 바꾸고 또 평가 방식을 바꿔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건가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지원해 드릴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전공이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될 경우에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지면 시수 이런 걸 좀 조정하고 그 대신에 시간 강사나 이런 그 보충 교원을 확보해서 수업의 질도 유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이미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 이수 미수제 이렇게 도입이 되면 혹시 뒤처져서 이수 못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우려가 학부모님들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어려운 질문은 이게 정권 내에서는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하다 정권만 바뀌면 사라지는 정책이 많은데 이게 다음 정권에도 지속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래? 이 질문이 왔어요. 네, 참 실무자한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점제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정말 원하고 희망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어떻게 더 증원해 드릴 수 있을까. 수업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에는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꼭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또 묘하게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중간에 휴학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 가서 이 교환학생을 갔다 오기도 하고 4학년 4학년 넘어가면 취업할 때까지 졸업 안 하기도 하고, 대학 가서는 다 인정이 되는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같은 나이로 가는 걸 인정 못하는, 이게 교육부가 이번에 이제 학점제는 아이들이 학점을 이수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교육을 하겠다. 엎어져 자도 아까 김상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추석만 하면 졸업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과 그들의 실력과 역량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같은 나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고민한다면 조금 더 내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1년 더 해야 되거나 한 학기 더 해야 되겠다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충격요법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아이들의 일정 성취 수준을 도달하는 방법은 주로 객관식 시험으로 했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많은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열정을 보이고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과정 중심 평가,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고 아이들이 세밀하게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리고 내 아이가 약간은 좀 초중학교 때 뒤처졌는데 혹시 차라리 엎어져 잘지언정 똑같은 과목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향후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온다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수준에 맞춰서 좀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성취해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수준별로 좀 하고, 대신에 대학에 가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처음에는 기초 과목부터 시작했지만 좀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면 대학 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까지 대학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예컨대 계절 학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과제를 마련해 주어서 그 과제를 이수하는 경우는 이수로 간다거나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께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말씀 주신 좀 전에 학점제가 세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 다 말씀하신 우리 교육과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해서 교육부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점제가 되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희가 2020년 내년도에 향후 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정책에 따라서 교육부, 현재의 교육부든 이 다음에 어떤 교육부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간다는 측면에서 결코 되돌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 계신데 교육부가 안 한다고 해도 이미 교육 자치 시대에 우리 교육감님들이 다 그렇게 가실 거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답변할 기회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만 들어주십시오. 네, 어디 교육감님하고 국장님 혹은 선생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 글쎄요. 그 어느 분한테 그 드리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을 듣게 하자는 게 목적이긴 한데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런 고교학점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시거든요. 네. 하지만 서울 쪽에는 지금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훌륭한 고교 학점제가 자리 정착할 수 있을지 정말 큰 의문이 든 반대 네. 그 입시 제도를 변경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예,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능 체제가 지금처럼 유지되어 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다양화된 아이들의 지적 욕구를 획일적인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능 제도가 대폭 개편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금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교 학점제는 대세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한다면 교육감들이 막아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우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입시는 제가 민감해서 발표드리기 어려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대학에 어떤 아이들을 뽑아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국의 입학처장님들 모신 자리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점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다양한 과목을 듣고 성취한 애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대학의 입시 방법은 입학처장들이 고민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은 드리고 있어서 아마 결코 손해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 꺼내고 싶어하지 않은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오늘 다 꺼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나에게 뭐뭐뭐다. 자, 우리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국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304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점제를 통해서 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점이 2030년 40년대입니다. 2030년 40년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제도가 학점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효진 선생님. 저는 하얀 색깔 빛을 프리즘에 투과시키면 빛의 굴절률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프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오늘의 오록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제가 준비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밀려가지고 전 정말 그 미래를 여는 새 길.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새 길이다. 네, 우리 유승환 학생. 저는 나만의 슈트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저도 프리즘을 준비했는데 먼저 섣벌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육이 반드시 키워가야 될 핵심적인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과제다. 네, 마지막 학부모님 말씀 듣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내 인생의 첫 자유 여행이다. 자유여행이군요. 패키지가 아니고. 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6분의 패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